조홍도 조조에 대한 의리가 있네요. 조홍요? 사촌 동생으로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시샘하지 않고 자기하고 않고. 조조하고 비교를 해도 늘 형이 나보다 낫다고 자기보다 난 사람 인정하는 그 형제의 법. 반갑습니다. 정사영웅 삼국지 강영원. 신현철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동탁이 천도의 결심을 했다고 그랬죠. 과연 동탁이 장안 천도가 이유가 말한 대로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제 생각에는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급할 때는 한테 번 늦추는 게 좋으니까. 근데 이유가 말했듯이 일석삼조라고 그랬는데 지켜보죠. 뭐. 동탁이 190년 2월 5일 조정 대신을 갖다 모두 불러들여서 장안으로 도읍을 옮기려는 안을 공론화시키려고 그래요. 조의에 올려요. 네. 그때 이제 누가 나서겠어요? 이유가 나서겠죠.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대신들 앞에서 천도의 필요성을 적극 설파하죠. 낙양은 각 지역이 반란군으로 18개 제후들이 둘러싸가지고 하나만 딱 있다. 누란지기에 빠져 있다고. 더 저급하는 걸로 하면 도관에든 쥐다. 그렇죠, 그렇죠. 물론 뭐 여기도 세지만. 그렇죠. 장안으로 이제 천도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그동안의 모든 일반적인 안건은 동탁과 그 측근들이 주도하는 대로 통과됐어요. 그렇지만 천도의 문제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죠. 심각하죠. 각 대신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깊고 네. 그래서 쉽게 통과되기 굉장히 어려운 중대한 사안이에요. 서울의 이동도 네. 대전으로 행정수도 옮기든 얼마나 많이 그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수도 옮긴다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도를 천도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고 조의에 참석했던 백관들이 당혹하고 우려 속에서 서로 얼굴을 갖다 마주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무거운 침묵이 이제 쫙 흐르죠. 그런 침묵이 생기는 한참을 지나서 사도 양표가 한마디 말을 해요. 정막을 깨고. 그렇죠. 정막을 깨죠. 낙양은 광무제 이래 12대 황제가 이어온 지역이라고. 이런 수도를 갖다 옮기고 바꾸는 게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는 천하의 대사라고. 은나라 시절에도 방경이 5번이나 천도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원성을 사다 결국은 망해버렸고 또 왕망이 관중에서 일으켰다가 그때마다 궁시를 불태우니까 나중에는 이해타산이 맞지 않아가지고 따르는 대신이 한 명도 없게 됐다고. 경제적인 손실도 크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해타산이 엄청나게 큰 게 수도 이양이고 천도예요. 네. 광무제께서 천명을 받아서 낙양으로 도읍을 갖다 전해가지고 200여 년을 천하가 평안했는데 아무 까닭 없이 천도를 하게 되면 백성이 경악해가지고 민심이 돌아설 거라고. 백성이 결국은 돌아서면은 그리고 민심이 돌아서면 다시는 안정을 찾기 어려운 거라고. 삼국께서 깊이 생각해달라고. 동탁이 벌써 결심했어요. 반대하니까 꽤 심하죠. 그 사도 양표의 반대야 경로예요. 사도는 국가의 존망을 방치하려고 하는 거냐고. 관중은 낙양에서 장안으로 가는 그 관중은 그 함곡간 서쪽에 아주 험준한 산맥이 있어가지고 낙양을 통해서 함곡간을 지나서 장안을 갖다 갈 수 있는데 장안은 관중이나 관동에서 공격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거기는 가면은 비옥한 토지가 있고 그래서 진시황도 그 배경으로 6나라를 갖다 병합할 수 있었다고. 진시황이 그 장안궁 알죠? 거기가 바로 진시황의 토대예요. 장안으로 천도만 한다면 관동의 역도들이 쳐들어오더라도 이 험악한 그 산을 뚫고 올 수 없고 그들이 오기만 하면 그냥 사막을 다 밀어버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태의 황환도 자기 이해태산하고 맞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동탁의 비위를 거스리는 말을 또 해요. 옛적 왕망이 반항하는 쪽을 갖다 척결하기 위해서 장안을 갖다 불살라버렸고 그래서 지금 장안에는 기아 조각 하나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황폐한 성인데 이렇게 낙양같이 훌륭한 궁궐하고 수만호의 그 가옥을 갖다 불태우고 장안을 천도하는 거는 과거 왕망이 패망하는 전철의 길을 밟는 거라고.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니까. 동탁이 열이 받죠. 패망의 길이라고 얘기하니까. 화를 냈는데도 또 재차 건의를 태위 이제 황환이 또 나선 거예요. 이게 뭐 상봉이 다 나서는 거예요 지금. 관동의 도적들이 낙양의 코앞에서 18그 제후들이 전부 다 그냥 낙양 하나 갖다 공략해요. 다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때에 태위는 낙양의 입지로 도적을 막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 해보지 않았냐고. 장안에는 효산하고 한곡간 있죠 저기? 효산하고 한곡간 같은 아주 그런 험준한 지형이 있어가지고 적병들이 치고 들어올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궁궐을 짓는데도 필요한 큰 나무와 목재, 벽돌, 기아 등을 갖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농우지방이 바로 그 옆에 있다고. 궁궐은 몇 달만 있으면 지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동안은 사수관을 확실하게 막고 나서 궁궐을 지을 테니까 내 말을 따르기나 하라고. 동탁이 노용이 생겨가지고 진노하는데 이번엔 또 사공,
순상이 다시 반대를 갖다 표명해요. 그러니까 삼공이 전부 다 달라붙는 거예요. 지금 천도를 한다면 이곳에 터전을 둔 백성들이 일자리를 갖다 잃게 돼가지고 민심이 크게 흔들릴 거라고. 그러니까 동탁이 사공 순상을 향해서 이제 말을 해요. 나는 세상을 딱 크게 보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장안천도가 앞으로 우리가 발전하는 방향인데 천하의 운명을 몇몇 사람 때문에 바꿀 수는 없지 않냐고. 네. 동탁은 끌어오는 분위기를 갖다 참지 못하죠. 조이가 파한 즉시 사례교회의 선파. 사례교회가 어떤 자리인지 알죠? 네네. 아주 막강한 네. 그 공수처장 같은 그 행정권하고 그다음에 사법권을 가진 탄핵을 갖다 상주하게 해가지고 사도양표, 태희황환, 사공순상을 갖다가 전부 탄핵으로 해임하게 해요. 삼공을 전부 다 쳐버리는 거예요. 쳐버려요. 그렇게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거예요. 이야. 동탁이 묘당을 나와서 이제 수레에 오리라는데 이번에는 이부상수 오경 그리고 시중주비가 수레 앞에 이제 부박하고 있다가 동탁에게 다가와요. 이 사람들이 입을 맞춘 듯이 또 합창하듯이 얘기하죠. 오늘 조의에서 천도 문제를 논의했다는데 기니 아리고자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동탁이 째려보면서 그래 그걸 어쩌겠다는 말이냐고. 그러니까 장안으로의 천도는 아니 된 말씀입니다. 한왕실 12대 하니까 동탁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 이부상수 오경하고 시중주비가 원수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18제후들 전부 다 청구해가지고 병사들하고 태수 자살을 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변명거리가 없었는데 이놈이 나서니까 천도 논의에 대해서 잠재울 희생양이 이제 바로 너희들이라는 생각을 딱 한 거예요. 혹시 목을 진짜 죽입니까?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말에 그치기도 전에 동탁은 노한 얼굴로 주비한 이제 오경을 갖다 누려보죠. 이게 심상치 않은데. 심상치 않죠? 죽일까 살릴까? 대인이면 안 죽이고 소인이면 죽이는데 어떨 것 같아요? 이번에는 대인의 풍모를 보일. 저번에는 직책 목을 날렸지만 지금은 진짜 목을 날릴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겠죠. 그래. 시험 케이스가 필요하니까. 이부상수와 시중에게는 내가 천하를 안정시킬 인재를 갖다 청구라고 했다고. 근데 그대들이 청구한 자들이 모두 반란군에 합류했는데 내가 이걸 갖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그대들은 필경 역도들과 영모를 갖다 가담했음이 틀림없다고. 그대들은 생명을 나에게 주고 그걸로서 답을 하라고. 즉시 주비하고 오경을 갖다 주사도록 명해요. 주비와 오경은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가벼이 운신하다가 하나뿐인 생명을 마감하고 묘당을 나온 이제 동탁은 주준을 갖다 따로 불러가지고 그의 의견을 듣고 도움을 확인하고자 해요. 그때 이제 남아있는 명적이는 하남년 주준은 태벽 자리를 갖다 맡아달라고. 그래서 나를 보자 해가지고 장안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자고. 그러니까 주진이 동탁에게 이제 자신의 뜻을 피력해요. 삼국께서 천도를 강력히 주장하기에 더 이상 소신이 반대 의사를 피력하지 못했지만 소신은 또한 천도에 대해서 비관적이라고. 장안으로의 천도는 천하를 버리고 관중 정치를 갖다가 그 선택하는 미시적 안목이라고. 삼국께서 천도를 하면 그때부터는 관중의 지방 군벌들이 중앙의 통치를 갖다 우습게 보아가지고 지방 군웅 할거 시대로 진입하게 될 거라고. 소신은 천도의 적임자가 절대 아니라고. 사도 왕류는 천도에 대한 강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도 왕년이 천도를 맡을 적임자가 아니니까 생각한다고. 아, 천도 책임자를 양보를 하는군요. 자기는 천도에 반대를 해요. 근데 동탁이 주진의 반대에 상당히 불쾌했지만 사실 죽이지는 않았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깜빵했는가. 여기에서 칼자루 진자의 마음이에요. 오경 같은 경우 아주 괘씸해가지고 손봐야 되겠다고 벼르고 있었고 주주는 워낙이나 뛰어난 용병에다가 그다음에 행정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암만 천도를 반대해도 자기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또 자기에게 그동안 굉장히 우호적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쁘니까 미운 놈은 칼로 치는 거고 이쁜 놈은 암만 미운 짓 해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죄를 묻지 않아요. 아무런 조치를 그렇죠. 취하지 않습니다. 사표 받지도 않고 죄도 묻지도 않고 최대한 호의를 베푸면서 오히려 부드럽게 동조를 갖다 구해요. 태복 주주는 언제나 호탕해서 좋다고. 나의 뜻을 버리지 말고 나하고 같이 그 장안천도를 갖다 일으키자고. 평소에 예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능력도 있었고 능력도 그다음에 있어야 돼. 이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행정을 갖다 이끌 만한 업무 처리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평상시 인간관계도 좋게 했지 자기에게 속마음을 드러내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도 사실은 주준도 속마음이 있었는데 소리장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동탁이 장안천도에 대한 화끈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겁을 못하게 됐죠. 동탁의 천도는 일사천리로 감행되고
결국 폐허가 된 그 장안으로의 천도이기 때문에 네. 천도에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되죠. 이때 이제 동탁이 또 다시 고민에 빠져요. 또 누가 나서요? 이유가 나서겠죠.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국고는 새 도읍을 완성하기에는 어림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획기적인 새로운 재원 조달 방법이 있다고. 우려하지 말라고. 야, 이유가 대단하긴 하네요. 동탁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네요. 사실 동탁의 정권이 이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이유도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활용을 못했는데 동탁이 자기를 이용하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제공해 준 거예요. 엄청난 이런 책사를 다른 사람들이 활용을 못했던 거예요. 야, 또 한 수 배웁니다. 인정하는 사람한테는 목숨까지 바친다. 야.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서 생명을 바치고 새는 자기가 앉을 나무까지 갖다 가려서 앉아요. 와, 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라고. 무슨 좋은 방도 있겠냐고. 이유는 어렵지 않다는 듯이 쉽게 말해요. 지금 낙양에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재산을 모아가지고 세력을 키워온 토호들이 있는데 이들은 천도를 갖다 원하겠냐고. 자기네들이 천도하면 기득권이 손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완강히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협조할 게 보이지 않냐고. 그렇지. 이들에게 참여 안 하는 명분을 씌워서 반란군의 영모에 가담했다는 구실 만들어서 전부 다 척결하고 재산을 못 사라고. 오. 그러면 천도에 필요한 자원은 쉽게 확보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일벌백계로 돼가지고 눈치 보는 기회주의자들도 천도를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그리고도 부족한 재원은 황실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금은보화를 전부 꺼내고 벼슬아치들이 그 자기 그 부호의 무덤에 파헤쳤던 금은보화 다 빼가지고 충동하면 전혀 어렵지 않게 새 도읍의 형태를 갖출 거라고. 아, 동탁이 정말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즉시 시행하자고. 도구는 아니지만 무덤까지 파는군요. 그럼요. 재원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천도의 그 비용이 무지막지하죠. 근데 그걸 다 충당해요. 동탁은 측근을 총동원해서 이제 천도에 비협적이거나 반항하는 토착 부호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게 하는데 그 수가 수천 명이 되는데 그 재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동탁은 이들을 낙양성 밖으로 끌어내서 전부 다 주사라고 전 재산을 몰수해요. 장안을 새로 도읍으로 만들고도 남아야 되니. 그리고 그들이 진분에는 역적 도당으로 참사한데 깃발을 꽂아가지고 낙양 모든 백성이 불안에 떨면서 천도의 길을 따라 나서지 않을 수 없겠죠. 일벌백계. 안 따르면 죽으니까. 시범 케이스로 멋지게 친 거예요. 동탁은 장수들 총동원해서 일개 부대별로 수천 명이 줄을 짜가지고 백성들을 안내하도록 해요. 제대로 천도 준비를 해본 적이 없는 이들이 천도를 서두르는 병사들이 이끌리게 되죠. 마구잡이로 길에 내밀어지고 가다가 엎어지고 낙양 전 지역이 아비규환이 돼요. 젖먹이 아이를 갖다 품에 안고 이주하는 안악. 흥남 부두에서 장진호 도망쳐서 일사후퇴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심정, 그때 피난길 봤죠? 아, 그거보다 더 심하죠. 이건 뭐 그냥 억지로 끌고 가는 거니까. 그때 흥남 부두에서 거제로 내려간 그 저기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자유차단 남아온 거지.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가고 있어요. 안 가면 죽고. 그 뭐 병든 가족을 갖다 등에 업고 끙끙대면서 행렬에 따르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노인하고 유소년. 준비 없이 천도 행렬에 끼어들어서 먹을 것 없어서 길거리에 버려지는 낭인들. 아수라장이었는데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는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이거라는 자조가 팽배해져요. 지옥문. 지옥문이에요. 더욱 가관인 거는 그 수양이 되지 못한 그 군졸들은 이런 백성들을 갖다 놓고 엄청난 만행을 저질러요. 따르지 못하는 노약자는 가혹한 매를 쳐서 쓰러지게 하고 지쳐 쓰러지는 백성들은 아무 길거리나 버리고 반반한 처녀나 유부녀를 끌어다 함부로 겁탈하고. 그러니까 100만에 이르는 백성이 혼란 와중에 인파에 짓밟리고 가족과 헤어져 이제 버려지고. 그때 그 백성이 100만 정도. 이게 낙양에 100만 가까이 있었다고. 좋은 숫자 아니네요. 그렇죠. 적은 수가 그 아니죠. 옛날에도. 그럼요. 그러니까 관중의 전체를 다 관장한 거죠. 그리고 이 낙양의 땅이 정말 요지예요. 평야가 향 옆에 깔려 있고 사면이 산맥 그리고 강을 쪽에서 천연의 요새를 지고 요새면서 그렇죠. 자체 먹거리도 다 해결되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동탁이 천도길에 오르지만 종묘하고 궁궐, 관청들은 방어를 시켜야 되겠죠. 만약 적병이 들어와서 거기서 털을 잡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민가에도 불을 지르니까 한 달 이상이나 불길이 멈추지 않아요. 결국 이제 낙양의 사방 200리, 80km죠. 아무것도 없는 폐허로 변해요. 이렇게 모든 게 다 폐허가 된 가운데에서도 왕년이 조용히 청도를 갖다 이제 실행하면서 역사적 사료가 되는 진귀한 역사적 책, 서적 등을 위시한 국가적인 중요한 문화재와 유적을 차질 없이 천도길에 옮겼다는 게 역사상으로도 아주 안심이라고 다 평가하고 있어요. 왕유는 그 낙양의 그 고관대작들이 천도를 반대할 때도 아무 얘기 없다가 오히려 천도에 중요한 역할을 했군요.
도대체 사도왕윤의 그 마음속에 진짜 의도는 뭘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결국은 현재까지는 나타난 게 없었는데 그 맨 처음에 동탁이 들어왔을 때 동탁을 치자고 포신이 얘기하고 다들 얘기했을 때도 미략을 해서 동탁이 군권을 쥐고 자기가 정무 운영권을 갖다 잡기로 했다가 사실은 나중에 동탁이 그걸 갖다가 배반하고 반격이주 전략으로 그렇죠. 그 이위 전략에 의해서 다 그냥 휘어서 자기는 허수아비 정무 관장자가 됐는데 네. 그때의 심정이 후에 소리장도로 동탁을 언젠가 기회 봐서 치겠다는 그 의도를 갖다 가진 게 아닌가 추정이 됐는데 네. 그때도 그런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참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지금은 그렇죠. 참을 시기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거사를 벌이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의 의도는 그렇게 한실에 대한 충성심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해해 주는 수밖에 없죠. 뭐. 어쨌든 천도에도 반대를 안 했어요. 나중에 더 훗날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역사에는 어떻다고 나오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저도 추정에 추측하시죠. 그게 아닌가. 결국 나중에 그 때가 되니까 동탁을 갖다 제거해 버리죠. 네. 근데 그때도 사실은 거의 반쯤은 동탁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있던 때인데도 따랐어요. 그렇게 되니까 동탁은 다시 이제 주진을 찾아가요. 왕년이 이제 협조하고 워낙이나 이제 주진이라는 사람에 대한 능력도 인정했고 자기에 대한 호감도 인정했고 그리고 뛰어난 그 재능, 용병술, 군사를 이끄는 능력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이제 왕곡이 또 부탁을 해요. 미운 놈은 칼침 맞고 이쁜 놈은 수염 뜯어도 안아주고 세복 주주는 나와 함께 이제 장안에 들어가서 당신이 부상국을 맡으라고. 내가 상국인데 바로 부상국을 맡으라고. 부통령이네 요즘 말하면. 그렇죠. 조정이 대소사를 갖다 내 대신 당신이 관장하고 나는 군권만을 쥐고 실무의 모든 것 보상국이 맡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때도 주진이 완강히 거부해. 상국께서 장안으로 들어가면 이 낙양은 누가 지키냐고. 비록 낙양이 폐허가 되었을지라도 군대만은 남아서 낙양을 지켜야 낙양에 들어와서 장안으로 들어가는 또 막을 수 있게 그렇죠. 아니냐. 이게 없으면 다이렉트로. 그렇죠. 다이렉트 들어올 수도 있죠. 결국 한곡간하고 신관에서 막아야 되는데 동탁은 끝까지 낙양에 남아서 낙양을 지키겠다는 주진의 그 주장에 또 일리가 있어.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주진의 고집을 꺾을 수 없으니까 주진을 갖다 이제 하남면 그 낙양이 하남군 안에 들어있다 그랬죠. 하남면 서울시장이에요. 이제 임명을 하고 이제 낙양에 남게 해요. 자기가 뭐 여기 지키겠다는데 뭐 얼마나 그렇죠. 예뻐 보이겠어요. 그렇죠. 그 자기에게 늘 반대하지 않고 자기 따라줬기 때문에 동탁이 별동대장 서영에게서 연속적으로 패배해가지고 예정보다 진영이 한참 늦게 이제 반동탁 연합군이 형성이 됐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겨우 진영이 이제 자리를 잡았고 반동탁 연합군과 체계적으로 전투를 벌이자고자 이제 대대적인 준비를 계획하는데 그동안 서영에게 대패해가지고 고향 패국으로 돌아왔던 조조가 패국 초연해서 다시 이제 조홍의 도움을 받아서 500의 의병을 모집해요. 또 500이. 그러니까 조홍은 이제 자기 친구인 양주자사 진원이 이제 도움을 갖다 구해요. 그래서 여강에서 정예 무장병 2,000명을 얻어요.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단양에서 또 의병 2,000명을 또 얻어요. 그래서 이제 패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온 그 자기 그 사촌 동생 조홍이 예주 패국 용항현에서 이제 합류를 해요. 그거 보면 조홍이 대단한 재력이 있었으니까 이거 보면 현대사도 그렇고 재력 있는 사람 앞에 정치인들이 다 알랑알랑 거려요. 능력 있는 사람이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한국 정치뿐이 아니라 세계 정치 현실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시중잡배들도 돈 모아서 정치 쪽으로 줄대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조홍도 조조에 대한 의리가 있네요. 조홍이요? 사촌 동생으로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시샘하지 않고 자기하고 조조하고 비교를 해도 늘 형이 나보다 낫다고 자기보다 난 사람 인정하는 그 형제의 뭐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자기보다 난 사람을 인정하는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 그러면 결국은 다시 조조가 일어서게 된 거는 조홍이 아주 헌신적인 노력이었어요. 속이는 자기보다 나면 존경보다도 시샘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난 사람 주변을 못 오게 만들고 이러는데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 양주사 진원 이런 사람도 재력이 있으니까 자기랑 교류했는데 결국 사람을 통해서 그 2,000의 정예병을 갖다 얻었고 그래야지 조조하고 같이 예주 패국 용항현에서 이제 합류했는데 그날 밤 자야 되죠. 주둔해가지고 딱 했는데 그 사이 동탁이 사주를 받은 어떤 주동자들이 거기에 침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무장 정예병들하고 정병들한테 이제 막 쏘석거려가지고 조조를 갖다가 제거하자고. 그러니까 반동자 수십 명이 나서가지고 조조의 군막을 딱 들였는데 운 좋게도 조조는 잠시 피해 있다가 와서 보니까 자기 슈막이 난리 났거든. 그냥 조조가 조홍하고 같이 해가지고 자기가 일으킨 의병 500. 이 사람도 완전히 자기가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냥 이끌고 그냥 패국 지련으로 대피해 버려요. 그냥 우여곡절이야. 오. 그 조조가 패국 지련하고 건평연에서 또 다시 이제 의병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조홍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가병 집안의 그 노비들 1,000명이 병사를 갖다 포함해가지고 의병을 가지고 다시 원소가 있는 한해 진영으로 이제 합류하러 가요. 야, 위험한 순간이었군요. 그러면 이렇게 갔는데 패배를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조조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조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또 불타겠네요. 동탁을 쳐부시자고 하는. 여기서 끝을 내 이제 다음 이제 궁금하겠죠? 다음 편이 기대됩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편에서는 더욱 좋은 주제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